안녕하세요, 짐스입니다. 얼마 전에 또 한파주의보가 왔다가 조금 따뜻해지더니 오늘은 또 비가 오려고 하네요. 역시 가을 날씨는 참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쉬는 날이어서 잠깐 나와서 동네 한 바퀴 돌 겸 제가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주제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6년에 걸친 제 자전거 기변 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6년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기변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단 최상급은 없습니다. 워낙 가성비를 추구하는 타입이라서. 그리고 제가 몸이 둔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각 모델별로 이거는 이거 어떤 특성이 있다,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놈 참 이상한 놈이네 하면서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입문하게 된 게 2014년인데요. 그때 이미 한참 유행이었죠. 13년, 14년 이때쯤에 로드바이크, 사이클 아니면 픽시 이런 게 가장 유행이 절정일 때여서 제 주변 친구들도 몇 명이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전엔 거의 생활차만 타고 다녔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사이클 한번 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 자전거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고 사이클에 뭐가 다른 점이 있다던가 그런 것도 잘 생각 없이 있어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조금 검색해 보다가 무턱대고 집 앞에 있는 삼천리에 가서 산 제 첫 자전거가 바로 아팔란차 XRS16이란 모델이었어요. 그게 구동계에는 클라리스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자전거 부품을 갖다 놓은 약간 유사로드보다는 조금 나은 느낌? 그런 자전거였는데 그냥 디자인도 괜찮고 해서 일단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 사이클을 이제 같이 타자고 하는데 그걸 사고 난 바로 이틀 뒤에 한강을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갈만하겠지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집이 수원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안양천을 타고 합수보를 찍고 내킨 김에 한강공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 친구들은 익숙하니까 갈만했는데 저는 그냥 꼬임에 넘어가서 탔다가 진짜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거리가 한 30km, 40km 넘기 시작하니까 일단 가장 먼저 무릎이 아파오기도 했고 게다가 좀 아침에 출발했으면 그나마 좀 일찍 돌아왔을 텐데 아마 그때 출발한 시간이 1시인가? 오후 1시인가 그래가지고 거의 집에 왔을 때는 밤 10시? 11시였던 거죠. 그래서 진짜 그날 타고 나서도 며칠 동안 무릎이 아파서 좀 힘들었는데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사이클을 처음 타보셨을 때 보면 아시겠지만 그 땅바닥을 되게 매끄럽게 미끄러지는 느낌? 그 느낌이 되게 재밌었던 거죠. 그리고 속도도 일단 기본 마실용 자전거보다 훨씬 빠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이클에 좀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그때 같이 탔던 친구들은 지금쯤 아마 다 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첫 경험을 하고 나서 나도 좀 더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걸 타보고 싶다 해가지고 XRS16을 사고 한 달 뒤 바로 첫 기변을 합니다. 그 기변을 할 때는 그나마 좀 검색을 해봤어요. 구동계는 이러이러하고 프레임은 어떤 게 있고 어떤 회사가 있고 근데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에라이 그냥 주변 샵을 찾다가 지금까지 이제 2년을 이어오고 있는 그 수원 바이시클론 샵을 알게 돼서 거기다가 전화를 했죠. 내 키는 이러이러한데 괜찮은 소라급 같은 모델 있냐, 가성비 좋은 걸로. 그랬더니 추천을 해주신 게 첼로의 솔레이어 A3란 소라급 모델이었어요. 그때 한참 인기가 많으니까 자전거가 재고가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대인가 남아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따지지 않고 나 주말에 찾으러 갈 테니까 좀 준비 부탁드린다 라고 했죠. 참고로 그때도 역시나 충동적으로 모델에 대한 사진도 전혀 안 찾아보고 가서 바로 전화로 예약을 드렸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그게 나름 인기가 있는 모델이었어요. 알루미늄이긴 한데
에어로 타입으로 돼 있어서 뭐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첼로 솔레이어 A3를 2014년 아마 8월인가 그때쯤 샀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동호회 생활도 시작을 했고요. 솔레이어를 사고 나서 한 달 뒤쯤에 제가 이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생겼었는데, 바로 혼자서 좀 먼 장거리를 가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날짜도 기억나는 게 2014년 대천절, 그때 수원에서 충남 공주까지 솔로 라이딩을 도전했습니다. 왜 공주였냐면은 제가 그 충남 공주에 있는 학교를 나와가지고요, 대학교를. 그래서 출발을 해서 아마 그때 거리가 120km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그 전날에 뭐 이것저것 길도 많이 찾아보고 네이버 지도를 일일이 보고 해가지고 길을 잘못 들은 일도 없고 사고도 없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갔던 것 같아요. 좀 느리긴 했지만. 물론 돌아올 때는 체력이 좀 딸려서 공주에 도착한 다음 천안까지 다시 타고 돌아갔다가 거기서 이제 전철로 점프해서 돌아오는 식이었는데, 그래도 되게 재미도 있었고, 여태까지 제 자전거 인생 중에서 솔로 라이딩을 한 거리가 가장 긴 때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기록을 깨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 솔레어도 잘 타고 동호회 생활도 하는데, 역시나 그 동호회 생활을 하면 생기는 욕구답게 기변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8개월? 그쯤 뒤에 새로운 자전거를 찾아보게 됐는데, 근데 그 기변을 하게 된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지금은 이제 신모델이 나와서 볼 수가 없는데, 당시 소라나 클라리스급은 이렇게 레버가 있고 그 레버 머리 옆쪽으로 기변 케이블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흔히 말하는 그 더듬이가 있는데, 그 더듬이 때문에 이런 전조등이나 뭐 설치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막 가려지고 앞이. 근데 제가 자전거도 그렇고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따지는 게 그런 호환성 문제를 좀 많이 따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이왕 열심히 탈 거 105급으로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찾다가 2015년 4월에 엘파마 F카 E 5800이라는 풀 105 모델로 기변을 하게 됩니다. 이 시리즈는 지금도 나오고 많이 유명하죠. 입문급으로. 이 105급을 타면서 되게 만족스럽고 그 더듬이 없는 게, 이 자전거 자체도 괜찮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완차도 또 기변을 하면서 이제 장비 욕심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흔히들 많이 하는 말이, 기변했을 때 가장 크게 체감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카본 프레임이고, 그 다음으로 체감되는 게 휠셋을 변경하는 게 제일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전거는 바꿨으니까 이제 휠셋을 바꿔보자 해서 껴봤던 게 노바텍이라는 회사의 스프린트란 모델이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유명할 거예요. 좀 가성비 좋고 그런 건데, 그때 휠셋을 처음으로 기변을 하면서 이래서 순정 휠셋보다 이제 다른 휠로 기변을 하는구나 하고 처음으로 느끼게 됐어요. 구름성도 좋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 또 열심히 타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기변병은 또 금방 찾아와서 에포카를 타기 시작을 하다가 한 5개월 뒤에 이제 완차 기변은 아니고 프레임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그때 바꾸게 된 프레임이 트레이곤의 리액션이란 프레임이었습니다. 이건 좀 오래된 모델이어서 구글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를 않는데요. 이 리액션이란 프레임이 아마 그 한참 자전거 소재가 카본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트리곤에서 낸 프레임인데, 이건 풀카본은 아니고 그 알카본이라고 하죠. 알루미늄 차체에 카본을 더 씌운 거. 그래도 단순 알루미늄보다는 성능도 좀 더 상승도 되고, 이걸 좀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프레임을 이걸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 타보니까 바로 체감이 확 왔죠. 제가 그때쯤 한참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매번 달리는 똑같은 길을 이제 뭐 알카본이긴 하지만 어쨌든 카본 프레임으로 타게 되니까 확실히 잔진동도 줄어들고, 무게도 가벼워지고 디자인도 괜찮은 편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다들 카본 프레임을 그렇게 원하는지 알겠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휠셋도 좀 더 상급으로 가보자고 해서 바꾼 게 펄크럼 레이싱 제로, 펄레제 유명하죠? 그걸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도 그 나이트라고 림이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그 버전 아시죠? 뭐 성능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보이는 멋이 있어가지고 펄레제 나이트로 휠셋을 기변하게 됩니다. 이 조합으로 한참쯤 타다가 2016년 봄쯤에 제 자전거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준 때가 오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자전거 미케닉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미케닉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느끼게 된 게, 아, 내가 좀 괜찮은 이제 자전거를 타야 나도 만족스럽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손님들한테도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트리곤을 탄 지 이제 8개월 뒤쯤에 본격적인 자전거로 완차 기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고른 게 바로 리들리의 헬리움이었어요. 2016년식. 사실 리들리 헬리움은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아, 내가 저걸 탈 일은 절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자전거예요. 그게 왜냐면 디자인이 되게 별로 제 취향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외국 브랜드 치고 가성비도 좋았고, 지금은 GL&코지만 그때 당시 HK 코퍼레이션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거에 대한 건 지난번에 이 몬드레이커 설명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로 기변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스램 포스를 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시마노만 써오다가 제가 꼭 한번 스램을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 5월에 리들리 헬리움 2016년식으로 기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뭐 이미 장비에 대한 욕심을 넘어서서 좀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커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손을 대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그 시마노 듀라에이스 C35 튜블러 휠셋으로 변경을 한 건데, 튜블러를 처음으로 쓰게 됐는데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뭐 승차감도 승차감이고 미들림인데 생각보다 무게도 가벼웠고, 그때 시마노 듀라에이스 휠셋에 대한 평가는 다들 아시죠? 디자인만 빼고 모든 게 다 완벽한 휠셋. 근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중고로 산 휠셋에 껴있던 타이어가 라텍스 튜브 타이어였는데, 이거는 라텍스 튜브에 대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바람을 매일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을 계속 자전거로 하다 보니까 정말 귀찮은 거죠. 게다가 또 자출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대략 편도로 한 8, 9km 정도 됐는데 가다가 펑크가 나버리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튜블러 휠셋이다 보니까 뭐 작은 펑크는 어떻게든 실란트로 메꿀 수 있다고 해도 타이어가 찢어지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그 공포감이 있었어요. 클린처는 진짜 어떻게든 하면 비상 조치는 되긴 하는데 튜블러다 보니까 뭐 그것도 없어가지고 C35는 그렇게 많이 타보질 못하고 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꿨던 게 바로 마르키시오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의 마르키시오 SL 클린처 휠셋입니다. 이 브랜드는 국내에서 인지도도 낮고 저도 이제 아는 분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걸 타보니까 정말 만족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가 써본 사이클 휠셋 중에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데, 구름성이랑 가벼운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휠이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그 유명하다던 펄레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단지 아쉬운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인지도 때문에 중고가가 바닥을 친다는 거. 어쨌든 뭐 휠셋 자체는 만족스러웠으니까 리들리 헬리움에 꽂아서 계속 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추가로 더한 게 파워미터를 단 건데 바로 그 스램 쿼크 D0였어요. 2016년에 신형이 나오면서 가격이 파격적으로 싸졌는데 그거에 맞춰서 아, 나도 한번 파워미터 맛을 보자 해서 달았는데 그것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이제 가민에 실시간으로 파워 수치가 뜨는 걸 보니까 재밌기도 했고, 뭐 이제 컨디션에 대한 체크도 바로바로 되고, 물론 그 다음부터는 수치의 노예가 되긴 했는데 그 조합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이렇게 탄생한 리들리 헬리움 조합으로 제가 탄 사이클 중에 가장 길게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리움을 타면서 동시에 생각하게 된 게,
그 전부터 MTB를 되게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리들리를 산 시기에 비슷하게 MTB도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한테 알려준다는 핑계도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 5월에 산 게 엘파마의 페이스 P775라는 하드테일 모델이었어요. 가성비는 정말 끝내주는 국산 브랜드답게 이게 가격이 200만원 초반대인가 그랬는데, 프레임은 알루미늄이지만 포크는 DT 스위스 에어샥이 들어있고, 브레이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풀 XT였습니다. 어차피 아예 싱글킬도 탈 거니까 좀 부품도 제대로 된 걸 사고자 생각했었는데 딱 맞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음으로 산을 타니까 흔히들 말하는 산뽕, 그걸 바로 맞고 완전히 MTB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부터 제 인생의 사이클에 대한 흥미가 슬슬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페이스를 타고 산을 타는데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라기보단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게 하드테일이다 보니까 어디 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뒷바퀴가 붕붕 뜨는 느낌이 좀 무서웠던 거예요. 실력이 딸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다가 고민했는데, 사이클과는 달리 MTB에는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비빨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또 기변하자고 마음을 먹고 풀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다가 이제 고르게 된 게 첼로의 안텔루프 XT라는 풀샥 올마였어요. 이것도 역시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죠. 아마 450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브레이크까지 풀 XT에 앞뒤는 폭스샥, 그게 그 카시마 코팅이라고 약간 구릿빛 나는 코팅되어 있는 거 있죠. 포크랑 뒤샥 모두. 그리고 거기에 락샥 리버브 유압 가변 시포츠까지 기본으로 달려있던 모델이었습니다. 뭐 딱 봐도 이제 완차를 사면은 프레임은 그냥 준다는 느낌이죠, 거의. 그걸 타보니까 산에서 느낌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다운힐은 물론이고 어필에서도 샥의 뒤를 먹으면서 접지력을 이렇게 충분하게 올려주니까 의외로 어필에서도 굉장히 풀샥이 좋은 점을 느꼈다고 할까요? 물론 그 프레임 자체의 성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 바빙이라고 하죠. 페달을 밟으면은 체인에 당겨주는 힘 때문에 뒤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약간 낭창거리는 그런 느낌? 그게 좀 심한 편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름 만족스럽게 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프레임에 정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앞드레일러가 아우터에서 이너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잘. 그리고 그게 빈도가 점점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이유를 찾다가 보니까 프레임 뒤쪽 스윙암이랑 앞드레일러 케이블이랑 뭔가 맞닿는 부분이 자꾸 생겨가지고 스윙암이 움직일 때마다 케이블이랑 프레임이 서로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게 프레임의 구조나 설계상의 결함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공장에서 완차를 조립할 때 뭐 케이블을 길이를 잘못 쟀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완전 프레임에 좀 정이 훅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럴 땐 뭐다? 또 프레임을 기변이다 해가지고 MTB 프레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프레임만 따로 구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었어요. 프레임 올리는 최상급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한참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게 바로 예티 SB75란 모델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지난번 영상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예티가 2014년 그쯤부터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은 완전히 단종시키고 카본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SB75가 마지막 알루미늄 프레임인데, 당시 이걸 수입하고 있던 회사 수입사에서 마지막 재고 처리를 할 겸 SB75 프레임을 반값에 팔고 있던 거죠. 그걸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그걸 발견하자마자 바로 수입사에 전화를 해서 나 이거 하나 보내줘라 했는데, 다행히도 딱 마지막 남은 한 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에 예티 SB75로 다 이식을 해서 기변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때 이후로 얼마 전까지도 타고 있으면서 제 MTB 중에서 가장 길게 탄 MTB가 되었는데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바빙도 없고 프레임도 단단하면서도 좀 유니크한 맛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리들리만큼은 아니지만 좀 이것저것 많이 손도 대보고 슬슬 그때 유행하던 앞 1단 조합도 이제 바꾸고 열심히 되게 탔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는 거의 사이클에 손을 안 대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지만 사이클은 아무래도 좀 바닥도 많이 가리고 승차감도 되게 안 좋죠. 근데 MTB는 말 그대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으니까 속도는 조금 느려도 진짜 마음 놓고 막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을 완전히 MTB로만 하게 되고 사이클은 거의 한 2, 3주에 한 번 탈까 말까? 그런 상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2017년 7월에 열심히 타오던 헬리움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인생은 참 문제가 많죠. 2017년 7월에 헬리움을 팔고 바로 한 달 뒤에 엘파마 레이다 6800을 사게 됩니다. 참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컸던 게 MTB는 아시겠지만 좀 같이 탈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구가. 게다가 사이클은 단체 라이딩도 되게 활발하고 젊은 층도 많이 타고 그러는데 MTB는 조금 약간 아저씨 같은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클의 단체 라이딩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버렸던 거예요. 동호회도 사이클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뭐 항상 다들 저렇게 재밌게 나가서 하하호 타는데 저 혼자 그냥 산을 휘젓고 다니고 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인 2017년 8월에 엘파마 레이다 R6800 풀 울테그라 모델로 구매를 하고, 또 전에 타왔던 게 있으니까 기본 1셋을 버리고 펄크럼 레이싱 제로를 또 사게 됩니다. 이때 그 마르키조 휠셋을 팔았던 게 제일 후회가 된 점이었어요. 심지어 그 헬리움보다도 더. 그치만 뭐 어쩌겠습니까. 내가 멍청한 걸. 하지만 멍청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7년 8월에 산 레이다를 또 한 반년 뒤인 2018년 봄에 다시 팝니다. 이걸 굳이 변명을 하자면은 제가 그동안 수원에 살다가 2018년에 동탄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타던 친구들이 없는 거죠, 하나도. 물론 타려면야 탈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 달려서 10분 내에 볼 수 있는 거리냐 아니면 1시간 후에나 볼 수 있는 거리냐,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좀 크죠. 그래서 사이클을 다시 사고 이전하게 얼마 타지도 않았어요. 한 1000km 탔나? 그러고 또 눈물을 머금고 다시 팝니다. 그렇게 사이클을 팔면서 그때 마음을 먹었던 게, 아, 이제 내 인생에 다시는 로드바이크는 없다. 아니면 내게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 여자친구가 같이 사이클을 타자라고 말하는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다시는 안 산다 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왔고요. 그럼 앞으로도 탈 일이 없을 것 같... 예티는 그 이후로 3년 넘게 꾸준히 타다가 XC 풀샥으로 기변하기로 마음을 먹고 올해 2020년 6월에 팔았고, 이러저러 하다가 현재의 몬드레이커 F 포디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오래 타야 될 텐데 지금까지가 이제 제 6년간의 자전거 기변기였는데요. 세보면 사이클이랑 MTB 다 합해서 10대쯤 되죠. 이거 다 사고 뭐 하고 할 돈이었으면 이미 최상급 2개는 샀을 텐데, 이렇게 기변을 하게 된 게 뭐 성능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제가 실증이 좀 나고 다른 걸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좀 미련하긴 합니다, 제 자신이. 그래도 그렇게 기변을 하면서 새 자전거를 탄다는 즐거움도 컸고, 각 모델별로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인지 최소한의 체감은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점도 되게 좋았어요. 제 취향에 대한 것도 좀 더 확고하게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좀 자기 위안스럽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금액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손해라던가 그런 걸 본 것도 아니긴 합니다. 물론 좀 버린 돈이 많긴 하죠. 그럼 지금까지 제 자전거 인생의 기변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기변 욕심이 들게 된다면 하기 전에 꼭 말씀드릴 테니 저 좀 제발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저 이거 좀 오래 타고 싶어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